같단 말이에요. 12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계략적인 흐름은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쭉 하나씩 이제 하나씩 익혀 가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것이 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12지론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주 명리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계절을 공부했습니다. 이 계절은 이제 어떤 기준점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기준점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식간을 공부했습니다. 식간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돼가지고 이것이 항상 어떻게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주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항상 어떤 개념이냐면 동사적 개념이라는 거죠. 동사적 개념으로 흘러가는 거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12지를 배우는 겁니다. 12지를 배우는데, 12지는 이제 공간적 개념으로서 어떻게 이거는 뭐 12지는 이제 식간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냐는 것은 이 움직임인 거지. 어떻게 움직이는 방식은 항상 이 현재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즉 과거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포인트는 현재를 중시하지만 12지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12지는 이 똑같은 움직임을 하지만 요거는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는 거. 쌓여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 과거를 표출하는 겁니다. 12지는. 요게 가장, 그러니까 항상 이 12지는 식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는 결국은 이 전환을 주관하는 겁니다. 전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사적 개념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초급 과정인데, 이제 중급 과정에 가면 이제 뭘 배워야 되냐면, 이제 천간론을 배워야 되고, 이제 지지론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개별적인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별적인 학습, 전체적인 큰 나무를 요게 이제 이 숲을 보는 과정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나무를 보는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즉 이제 여기서는 이 천간의 작용력이라는 게 무엇인가, 지지, 요런 것들은 전부 이제 삼자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삼자 조합. 그러니까 두 글자가 아닌 세 글자. 즉 뭐냐? 원인, 과정, 결과라는 요 삼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원인, 과정, 결과가 있는 사람들은 순환적 구조가 잘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원인과 결과만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인과 과정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정과 결과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것이 이제 천간론과 지지론이라는 겁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 여기에 필요한 기초 지식들 같은 거는 또 막 궁이론도 있고, 뭐 삼합론도 있고, 뭐 형파론도 있고,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지만, 가장 근본적인 가장 큰 토대는 이 숲을 보는 계절, 식간, 12지를 공부하고, 그 안에서 이제 나무, 그 다음에 이제 천간론, 지지론 전에 이제 음양론을 배울 겁니다.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그 나무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나무, 이렇게 이제 배워놓으면은 이게 이제 중급 과정까지 끝나는 겁니다. 이제 고급 과정에서는 요것들이 어떻게 이제 믹싱되고 서로 어떻게 주고받는 이제 그 진동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고, 파동, 요 이제 고급 단계에 가면은 어떤 거 보냐면 파동론과 진동론을 배울 겁니다. 파동론이라는 에너지의 파동입니다. 에너지 파동이니까 기의 운동성이고, 진동은 입자의 진동이니까 이거는
질의 운동성을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급 과정에서는 이제 어떻게 파동을 일으키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지지가 진동을 일으켜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뭐 사건이라든가 어떠한 사고가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인간은 뭐라고? 의식세계라는 거예요. 인식의 주인이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왜 세상의 주인은 자연입니다. 그러면 의식의 주인은 누구죠? 이게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의식의 주인이 인간인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자연입니다. 자연. 근데 우리 인간이 자연인 척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나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 동물은 동물이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거고, 사물은 사물이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거고.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주인인 자연이 어떤 만물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만물을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고 이 의식하느냐.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또는 나한테 불리하게 요겁니다. 요거 사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인 자연이 만들어내는 만물을 인간한테 유리하게 활용할 것인가 불리하게 활용할 것인가. 그럼 결국은 우리 인간은 뭐야? 항상 선택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딜레마 자체도 이미 세상의 주인인 자연이 다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막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불나방이란 말. 저기가 내가 가서 어찌어찌 할지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 이런 말, 우리 이별할 때 가장 흔히 쓰는 말이 뭡니까? 나는 네가 죽도록 싫어졌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어? 그렇게 했다가는 어때? 쌈나지, 무슨, 아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이별할 때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가장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그죠? 반대로 뭐야? 사랑하지 않으니까 만난다.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역설적인 표현이죠. 응? 결국은 사랑이 깊어지면 이별이에요, 이별. 뭐, 사랑과 이별이 뭐 별게 없습니다. 그냥, 사랑이 깊어지면 이별이 되는 거야. 사랑이 깊어지면 이별. 그러면 사랑과 이별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사랑의 반대말이 이제 우리가 이별이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 보통 이제 사랑의 반대는 뭐야? 원망인가? 사랑의 반대말은 집착입니다. 집착. 그러니까 이별과 집착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의 기준점이 뭔지 아세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초라하게 느껴지면 이거 집착입니다. 초라해진다. 그러면 집착이 돼버립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근데 기다림이 뭐야? 설레인다. 그럼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기다림이란 말이 우리 때를 인식하다는 겁니다. 때를 인식하다. 남녀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남녀가 떠나서 어느 한 사람이 늦게 와서 약속 시간을 지나서 한참 있다 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에 내가 설레이면 이건 사랑인데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이별을 이미 예고하는 겁니다. 이건 집착이 돼버리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는 결국 기다림이라는 그 연속 선상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희망 고문이야. 희망 고문.
희망 고문이 희망 고문을 우리 한마디로 뭐 노력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 살면서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럼 얼마만큼 해야지 노력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만큼,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잖아. 얼마만큼 노력하면 다 이루어진대. 그래, 내가 노력 안 한 게 뭐가 있어? 이 노력은 노력이 아닌가? 아니, 노력의 크기가 얼만큼인가? 노력의 부피와 질량을 한번 법으로 정해라. 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희망 고문, 이 노력, 저는 노력 희망 고문 안 해요. 저는 무조건 시도라 그래, 시도. 저는, 사람은 기다림이라는 건 난 시행착오라고 생각해요. 시행착오는 시도입니다, 시도. 그래서 우리는 뭘 획득해야 되냐? 우리는 부피와 질량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치를 획득해야 돼요. 우리는 경험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이 경험치, 즉 시행착오, 시도. 그래서 이 사람은 섣부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인 겁니다. 완벽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건 뭡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항상 불완전한 존재로서 뭔지 그러니까 섣부르게 행동해야 돼, 섣부르게.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해. 그러면 겨울에는 뭘 섣부르게 행동해야 돼요? 아니, 겨울은 섣부르게 행동해야 돼요. 우리 겨울은요, 뭐야? 겨울의 시간을 규정하는 게 뭐죠? 임수와 개수죠. 이건 섣불어야 돼요. 완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혼탁돼야 돼요. 혼돈. 그 봄은 뭐가 혼돈돼야 돼요. 간목과 을이 혼돈돼야 돼요. 여름은요. 병화의 정화가 혼돈돼야 돼요. 가을은요. 경금 신금이 막 혼돈해갖고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 시행착오, 이 혼돈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우리는 검증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검증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결과, 이것이 이제 자격이 되는 거고, 또는 규격이 되는 거, 규격. 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검증 과정을 검증하는 게 뭡니까? 바로 과거를 갖다가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래, 미래라는 자격. 그럼, 봄이 검증하는 건 뭡니까? 그래서 겨울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미래인 여름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너무 쉽죠? 여름은 뭘 검증하는 거예요? 봄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을은 뭘 검증하는 거예요? 그 여름을 검증해서 미래인 겨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겨울은 뭘 검증하는 겁니까? 가을을 검증해서 봄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이게 계절이라는 거. 계절이고, 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 본성이라고, 우리 이제, 본성이에요, 본성. 근본이 되는 성이에요. 본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본질이 있고, 본기가 있습니다. 본성. 그 봄의 본성은 뭐예요? 봄의 본성. 아니고, 생기는 봄의 의미고, 봄의 의미는 생기고, 가을의 의미는 살기죠. 여름의 의미는 뭐죠? 확장이죠. 뭘 확장했어요? 생기를 확장했고,
겨울의 의미는 뭐죠? 축소입니다. 축소. 살기를 축소해야, 아니, 겨울에 살기를 축소해야지 사람 다시 생기가 나오지. 살기를 계속 유지하면 생기가 안 나오잖아요. 이것이 봄, 여름, 가을의 의미고, 봄의 본성은 뭡니까? 봄의 본성. 그건 운동성이고. 그래, 그래, 봄의 운동성. 그래, 다 나오는 거지. 공부하는 거지. 봄은 뭐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름의 운동성은 뭐예요? 시작했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펼쳐야 되는 거잖아요. 펼치다. 가을은 뭐지? 가을의 운동성은 뭐죠? 마감해야죠. 겨울은 뭐야? 오물이다. 오물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본성이 뭐야? 봄은 뭘 확정시킨 겁니까? 그래요. 봄의 본성은 겨울이에요. 봄의 본성은 겨울이라고 하면 겨울. 봄의 본성. 그럼 여기서 본질은 뭘까요? 질이잖아, 질. 뭡니까? 이거 신금이 되는 겁니다. 본질은 뭡니까? 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봄의 본성이 딱 뚜렷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채용명리학의 채성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봄의 본성은 바로 신임이라는 거예요. 신임. 신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임이라는 요것이 봄이라는 갑옷을 둘러 맸다 그래서 이 갑이 되는 겁니다. 봄을 갑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걸. 그게 뭐냐면, 그러면 신이라는 것이 우리 육체를 살필 때는 이 안에 뼈가 무슨 색이에요? 신금이 흰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백이민족이라는 거, 이 백이민족이라는 말이 되게 우리 민족을 깔보는 말인지 아세요? 백이 안에서 보호받아 흰색을 밖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백이민족이라는 거예요. 백이민족. 이거 좋게 쓰고 있는데 우리를 되게 비하한 겁니다. 니들은 색깔이 없다 뜻이에요. 이게 백이민족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 몸 안에 드는 뼈가 바로 신금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육체가 성장한다는 것은 뭡니까? 딱딱한 신금들이 점점점 어떻게 물러진다는 뜻이. 그래서 이 골다공증 있잖아요. 어린아이 골다공증이 가장 적은 아이가 누군가? 어린아이들입니다. 점 성장하면서 이 골다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이 먹으면 흰 색깔이 누래져요. 뼈가. 우리 전유일과 사골 사가지고 한 3탕, 중탕, 4탕 해버리면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식으면 누래집니다. 처음에 하얗던 것이. 뽀얀 국물은 다 뽑아먹고. 이런 것입니다. 그럼 본질은 임수가 되는 겁니다. 임수. 이 봄에는 드디어 뭐가 됩니까? 목이 어떻게 똑바로 자라는 겁니다. 어떠한 고정적으로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다. 이게 임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뭔지 알겠죠? 그럼 여름의 본성은 뭘까요? 뭐야? 야, 기가 막히네. 그럼 본질은 뭡니까? 본지야 본기. 본질은 개수가 되는 거고, 본질은 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갑계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맨날 설명해서 알았나?
이 개갑이 되는 겁니다. 개수. 예, 개수가 되는 겁니다. 가을의 본성은요? 그렇죠. 본질은 뭐죠? 을목이 되는 거. 본기는 뭐죠? 병이 되는, 을병. 겨울의 본성은 여기 헷갈리는 거야. 거의 겨울의 본질은 뭡니까? 질이잖아. 정화잖아요. 본기는 경금이 돼야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기와 질이 항상 우리가 뭔가를 이게 이룰성자거든요. 근본성자, 이룰성자 다 똑같은 말인데 여기는 뭐야? 항상 기 플러스 질이 항상 있어야지만 우리는 성하다 그러는 거. 우리가 저 사람이 기질이 훌륭하다 그러지 기가 훌륭하다, 질이 훌륭하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게 이제 본성이 되는 거. 근본되는 성향, 성격 이런 거 다 여기 성자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질이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요거를 우리 합해서 우리 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성. 체를 잃었다. 기질이 있다. 체성을 잃었다는 건 뭐야? 조화롭다, 융화되다, 융화되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뭐야? 각각의 속성들이 유지되지 못하고 새로운 것으로 조화되고 융화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왜? 이 본성 정경이 이렇게 유지돼서 뭐야? 결국은 임계라는 것을 통해서 뭐야? 다시 걔가 신임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속성들이 유지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임계가 거기서 뭐야? 제대로 검증을 못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임계가 검증하는 건 뭘 검증하는 겁니까? 질인 정화를 검증하는 거고 기인 경금을 검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는 요거는 뭘로 경금은 뭘로 바꾸는 겁니다. 경금을 뭘로 바꿔요? 정리해 봅시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정화와 경금이 정화 경금이 이 수인 임계를 통해서 뭘로 바뀌는 겁니까? 개수와 간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화가 개수로 바뀌고 간목이 병화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됐죠? 겨울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요 임수는 경금을 뭘로 바꾸겠어요? 경금을 뭘로? 임수는 요거를 뭐야? 신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경금을 신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개수와 정화는 뭘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 경금을 임수가 계속 응축시키면 뭐가 돼요? 그죠? 경금이 응축시킨다는 건 빨리 땅으로 떨어뜨리겠다는 뜻이잖아요. 응축은 뭐야? 응축이라는 것은 빨리 땅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신금이 되는 거야, 신금. 그리고 신금을 바꾼다는 거야, 신금을. 그럼 개수는
정화는 뭘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 떨어지니까 정화는 뭐야? 더 이상 자기 쓰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수가 경금을 신금으로 바꿔내고 정화를 개수로 바꾸는 겁니다. 겨울에. 이해됐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정화는 수렴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정화가 경금을 계속 수렴작용하는데 임수가 와서 이거를 더욱 확정져 버리는 거예요. 신금을. 그러면 정화의 수렴작용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정화가 개수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이 개수가 이 신금을 갖다가 봄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화가 다시 개수로 됐다가 개수가 다시 뭐로 돼요? 정화가 되는 거 과정입니다. 이게 다시 개수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정화와 개수는 뭘 활용하는 거냐? 신금과 을목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 결국은 신금과 을목을 나타냈다가 숨겼다가 나타냈다가 숨겼다고 하는 겁니다. 봄에는 신금을 뭘로? 간목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가을에는 을목을 뭐로? 경금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요게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치예요. 요거는 이제 특강 시간에 이제 자세히 할 겁니다. 계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 알아둘 건, 즉, 정화가 곧 개수라는 뜻이죠. 즉, 간목이 곧 뭐라고? 경금이라는 뜻이고, 병화가 곧 뭐라고? 임수라는 거고, 을목이 곧 뭐라고? 신금이라는 것 뜻입니다. 항상 이런 걸 진짜 놓치면 안 됩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봄이 전환한 것이 뭐예요? 여름이잖아요. 여름이 전환한 것이 가을이 되는 거고, 가을이 전환한 것이 겨울이 되는 거고, 겨울이 전환한 게 봄이지, 봄 따로, 여름 따로, 가을 따로, 겨울 따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작금의 명리는 다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때는 잘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쩔 때는 잘 맞지도 않다는 겁니다. 항상 이런 개념을 항상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크게 보는 거고, 그러면 이 봄 안에서도 이렇게 뭔가 변화되는 시점이 있고, 여름에서도 이렇게 변화되는 게 세기가 있고, 가을에도 이렇게 변화되는 세기가 있고, 겨울에도 이렇게 세 달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요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거고, 이 가는 과정 속에서 애들이 막 뒤죽박죽 막 섞이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가 드디어 자수를 배웠습니다. 어저께 내가 설명하다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지를 이렇게 나눠봅시다.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은, 이 수직축으로는 오화와 자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평축으로는 뭐가 있죠? 묘와 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수를 우리는 동지라고 하는 겁니다. 동지. 이게 음을 얘기하는 거고,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화를 우리 절기를 하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양을 얘기하는 거고, 뭐죠?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우리는 춘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춘분. 이거는 뭐야? 교차입니다. 음양의 교차가 되는 겁니다. 가을은 추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이것도 똑같이 교차. 양이 음으로 완전히 교차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음이 양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서는 위에서 양이 음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우리는 수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화강이라고 해서 화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름은 요거는 뭐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목분이라서 목분. 겨울을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금소라고 그랬어요. 금소. 목이 가루로 됐다. 목분. 겨울은 금이 소멸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하나 알아야 되냐면은 이 자에서 오화로 가는 것이 뭐냐? 뭐가 점점점 올라갔습니까? 음에서 음이 점점점 양으로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병. 이게 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장, 이게 삶의 목적이면, 오화에서 이렇게 자수 내려오는 거 우리는 뭐야? 음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우리 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와 임수는 뭐야? 자연의 주제자로서 뭐야? 이거 자연의 주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연을 주제하는 두 주제자로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뭘로 적용되냐? 인간의 삶을 나타내는 목적의식이 되는 거야. 목적의식이 되는 겁니다. 목적의식이 되는 겁니다. 자에서 오가장은 양이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오에서 작가장은 음이라는 목적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임을 요거는 뭐야? 이거 정신적 목적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정신적 목적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묘와 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 묘에서 이 수평적 상의 묘와 오에서는 뭐가 일어나면 이 묘에서 이렇게 육가장은 뭡니까? 여기는 뭐야? 이 경금이 되는 거야. 경금. 경금이라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위에서 이렇게 묘가장은 뭐라 되는 거? 간목이라는 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금과 간목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거는 인간의 주제자가 되는 겁니다. 네, 인간의 주제자. 네,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삶의 목적의식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행동의식이 되는 겁니다. 행동의식. 그래서 요거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행동적 목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적 목적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좌우묘가 나타내는 그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가는 과정에 축토와 인을 거치잖아요. 자축인. 그 다음에 묘에서는 뭘 거쳐요? 진토와 사화가 거치고, 오에서는 미토와 신금이 겹치고, 유에서는 술토와 해수가 거치는 겁니다. 요 진사, 축인, 미신, 수레, 요걸 우리 지난번에 우합이라고 배웠고, 요게 바로 요 합의 종류 5개 배웠잖아요. 방합, 좀 이따 합하면 돼. 합의 종류는 방합, 삼합, 뭐 육합, 그거 안 했다고요? 그거 하면 돼. 그러면 중요한 거, 지금 자에서 지금 뭐가 발동했어요? 정시적 목적성이 발동했죠. 어떤 방향으로? 양적으로, 양의 정신적 목적성이 발생됐잖아요. 오에서는 뭐야? 음적, 정신적 목적성이 발현됐잖아요. 시작됐잖아요. 그럼 이 축이는 뭐냐 이거야. 축이는 뭐야? 정신적 뭐죠? 목표성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양적으로. 그럼 미신은 뭐예요? 미신들 똑같겠죠? 뭐야? 정신적 뭐야? 목표성이 발현되는 겁니다. 어떻게? 음의 모습으로. 네. 묘에서는 뭐가 생겼어요? 행동적 목적성이 생겼죠. 묘와 유에서는. 그럼 이 진사는 뭐가 되겠어요? 행동적 뭐야? 목표성이 되는 거야. 수레도 어떻게? 양적으로. 수레는 뭡니까? 똑같이 행동적 목표성이 발현되는 이건 뭐라고? 음적으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막 무작위하게 된 게 아니라 반드시 정신과 행동의 목적 목표가 명확하게 토를 중심으로 해서 다 발현되고 생지를 이렇게 해서 표출하는 겁니다. 이러한 근본 개념을 알아야지만이 지지를 파악할 때 가장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자수에서 드디어 모든 것에 양의 시작이 발현됐다는 겁니다. 즉, 정신적 목표성이 목적성이 발현됐으니, 그 다음 축에서는 뭐야? 축인에서는 뭘 발현시켜야 돼요? 예? 근데 정신적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목적과 목표의 차이점이 뭐 같습니까, 선생님? 똑같을까요? 목적은 막연함입니다. 막연함. 근데 목표는 뭐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표 지점을 설정하다 이거잖아. 이거는 목적 의식을 갖다 이렇게 돼. 너의 목적 의식이 뭐냐? 너의 목적점이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너의 목적점이라는 거 안 써요. 근데 목표는 관역이지만 목적은 방향입니다. 방향. 그래서 목적은 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뭐요? 길을 얘기하는 기. 목표는 질을 얘기하는 거야. 질.
너의 목표 지점이 어디냐 이거지. 즉 발현되는 곳이 어디. 목표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목표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목적은. 요게 차이가 나. 요 용어 정리만 잘해도 이 한 50%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에서는 뭐가 생겼죠? 그러니까 정신적 목적 의식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양이 점점 올라가는 방향으로. 축과 인에서는 뭐가 생겼죠? 정신적 목표 설정이 생긴 겁니다. 목표 지점이라고 하자. 목표 지점. 어떻게 양적으로 목표 지점이 생겼단 말이에요. 축인에서. 근데 어떤 식으로? 절대적 인식 체계로. 절대적. 즉 뭐야?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정신적 목표 지점. 그게 자축이, 예. 그러면 이제, 묘는 뭐가 생겼죠, 이제? 행동적 목적 의식이 생겼죠? 어떻게? 양적으로. 진사에서는 뭐가 생겼습니까? 행동적 뭐죠? 목표 지점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요? 양으로. 어떻게? 이거는 상대적 인식체계로. 이거는 이제 남 중심으로. 그래서 이 축인에서는 나 중심이니까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는 실력 쌓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상대적이잖아요. 그럼 실력이 아니고 이거 능력을 어떻게 펼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능력 펼치기. 요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축이는 결국은 뭡니까? 자축이는 뭡니까? 예? 나를 준비하다입니다. 예? 그럼 묘진사에서는 뭐죠? 나를 검증하다. 그래서 결국 뭐야? 여기는 나와 남을 비교하여 검증받다의 뜻입니다. 나와. 즉, 묘진사에서부터 드디어 뭐야? 나와 똑같은 놈들을 만나는 거예요. 즉, 자축인에서 각자 막 준비한 놈들이 묘진사에 와가지고 너 잘났니, 나 잘났니, 실은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진사에서 시험 보는 겁니다. 시험 보다. 이런 거. 시험 과정을 거치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자축이는 우리가 어떤 교육이라고 해서 이거를 가정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야? 드디어 이거는 뭐야? 학교 교육이 되는 겁니다. 학교 교육.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화에서 봅시다. 이건 뭐죠? 역시 뭐야? 정신적 뭐죠? 목적 의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음적으로. 그건 미시는 뭡니까? 정신적,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이 좋다. 좋은 말이네. 용어를 우리가 만들면 돼요. 목표 지점, 목표 설정. 이건 어떻게 하죠, 이거는? 이것도 음적인데, 이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대적. 나 중심으로. 그러면 유는 뭐였죠? 행동적 목적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음적으로.
그러면 술해는 뭐죠? 행동 쪽 목표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어떻게 해요? 음적으로. 이거는 상대적 중심으로. 남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모유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앞으로 사주에서 6월생이다 그러면 얘는 뭘 중심으로 살펴야 되겠어요? 그것이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새가 자월이다 그럼 뭐야? 응? 목적의식을 살피는 겁니다. 어떤 애가 묘월생이다. 뭐요? 목적의식. 나중에 써먹어 보세요. 너 몇 월생이니? 근데 얘가 저 술월생인데 그러면 뭐야? 너는 너 행동적 목표 설정을 뭘로 했니? 너 목표 지점이 뭐니? 너 지금 얘한테는 너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물어봐야 돼요. 하고 싶은 일. 근데 유구는 하고 싶은 일이 없어. 막연해. 의식만 갖고 있다가 술해부터 드디어 그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음적으로. 그러니까 음적이라면 내면적으로 갖추고 싶은 거고, 양적이면 외형적으로 갖추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I형, E형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MBTI에서. 어떤 애가 상담하는데 미월생이야. 얘는 얘는 이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미월이자 미월. 정신적 목표를 설정하고 싶은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음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직 음적인 행동은 언제 가서 해야 돼요? 수레에서 하는 거야. 아직 음은 아래로 위치가 정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정해집니까? 유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위로 위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외향적으로. 어디에서? 묘에 정해지는 거, 묘에. 묘에서. 그 시발점은 자수에서 시작하는 거고, 음의 위치에 정해진 시발점은 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유, 자묘가 되는 겁니다. 그 음이라는 것은 내가 쉬고 싶고, 내가 차지하고 싶은 위치를 땅에다가 두고 있는 거야. 양은 뭡니까? 내가 차지하고 싶은 위치를 갖다가 어디에 하늘에 두고 있는 겁니다. 양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묘유가 있다 그래도 똑같이 목적의식이 있는데 하나는 뭐야? 땅에다가 두고 있는 거고 하나는 그 포인트를 하늘에 두고 있다는 거죠. 자꾸 외향적으로 나가고 싶고 얘는 자꾸 외향 내면적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요거한 기준점을 이 12지에서 다 알려줘요. 요거 가지고 그대로 써먹으면요 엄청나게 타격감이 좋아요. 해수가 해월에 태어난 애한테 너의 삶의 목적이 뭐니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이미 목적의식이 이미 목표 설정으로 이미 바뀐 애입니다. 이런 애들한테 자꾸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얘한테 짜증나는 겁니다.
이런 애한테는 목표 지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는 수월하게 대답을 해요. 이런 애한테 너 어떻게 살아왔니 물으면 안 돼요. 이미 살아온 걸 어쩌라고. 혜자 측에서 그래 너는 무엇을 준비할 거냐. 그래서 유술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어떻게 살아왔지를 이미 얘가 결정한 겁니다. 유술에 와서. 수료에서는 뭡니까? 드디어 무엇을 다시 계획할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유와 술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응? 잠깐 쉬었다가 4시 10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좀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풀었으니까 조금 쉽죠. 그러니까 나랑 공부하면은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이 훈련 받는 거. 나중에 영상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가 자체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왜 이래 통신 교육을 좋아하냐면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서 좋아. 응? 저 사람이 뭔 얘기 하는지 하지만은 이게 생각하고 집중하게 돼요. 응? 그러면서 뭐 어떻게 뭐 나중에 우리 줌 강의로 해야 되겠다. 줌 강의를 지금 뭐 연습하고 있어. 줌 강의를 하는 그래요? 그 집중이 안 되는 거 오히려? 그러면 나중에 줌 강의를 한번 연습해갖고 해봐야 되겠어. 줌 강의. 줌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 미트인가 하여튼 뭐 줌 강의 뭐 프로그램이 있대. 그러면 선생님도 프로그램 깔아야 돼. 줌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구글 미트? 그 미트를 깔아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하는 법을 내가 배워가지고, 밑으로 그 창 띄워놓고 거기다 써가면 써가진 것도 바로바로 현장에서 보내. 그럼 그거 녹화까지 같이 떠지고, 미트를 내가 이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아직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미트로 하면 좀 수월하겠다. 알았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이렇게 맞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직장하고 바쁘니까. 근데 대신 이제 그 특강 할 때 이제 그 미트를 해가지고 메시 휴일날 같은 경우 그렇게 해갖고 하면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 굳이 이제 특강할 때 서울까지 안 올 필요가 없네. 그래요. 나도 뭐 미트를 좀 배워가지고 미트가 좋다 이거죠. 그럼 진작 얘기해야지 왜 안 했어 저한테. 그럼 그거 빨리 해야 뭐 미트를 빨리 배워야 되겠다. 그럼 미트 책을 사야 되나? 예, 알겠습니다. 우리 70 넘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해야 되겠구나. 밑으로. 근데 어차피 이번 일요일날 한번 점사가 다 인사들도 하고 서로 이제 얼굴도 보고 하는 거지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4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예.